안녕하세요. 영남 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특강 시간입니다. 이 수업은요, 시대고시 기획에서 출판한 토픽 2 실전 모의고사 책을 바탕으로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월요일 김혜봉 교수님, 화요일 정명숙 교수님, 수요일 목요일은 저 박수현, 금요일은 조영숙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번 수요일 마지막 수업 시간이죠. 자, 마지막 4교시입니다. 자, 4교시는 토픽 2 실전 모의고사 2회 일기 영역 39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에서 41번까지는 다음 글에서 보기의 글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 보기에 있는 내용이 그, 느, 드르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천천히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나왔네요. 보기 먼저 읽겠습니다. 가령 1930년대에 대공황이 미국의 어느 시골 은행의 부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이것은 나비 효과의 한 예가 되는 것이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가령. 가령은 예를 들어 보면 가는 원래 거짓말, 가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령은 예를 들어서 쉽게 다른 표현으로 만약 플러스 예를 들어보면이 가령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보면 가령. 자, 그래서 가령은 그래서 만약이라고 한번 볼게요. 만약 1930년, 지금은 2020년입니다. 1930년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큰 경제가 어려운 상태, 공황은 어렵다.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미국의 대공황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공황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 wanted job 일을 하러 갈 데가 없었어요. 다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여기 있죠. Why can you give
my daddy a job? 영어 시간 아닌데? 왜 우리 아빠는 직업이 없어요? 라고 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직업이 없으면 돈이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때 경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미국의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사실 지금도 공황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황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공황이 어느 시골 은행이 부도는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부도는 망하다. 문을 닫다. 망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만약 뭐뭐라면이 되겠죠. 만약 뭐뭐라면 조건입니다. 조건. 만약 뭐뭐라면 이것은 뭐 여기 1930년도 시골은행의 부도 이것은 뭐가 되나요? 나비 효과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 시골은행 부도부터 시작. 이것이 바로 무엇? 나비 효과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나비 효과 여러분 혹시 아나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나비 효과 영화 그리고 나비 효과 책도 나왔어요. 그때 진짜 유명했는데 20년 30년 전에 나비 효과는 여기 지구의 반대쪽에서 베이징에서 나비가 플럭플럭플럭플럭플럭 이렇게 날면 이 바람 때문에 여기 지구의 반대쪽에는 이렇게 미국에서는 태풍이 불어요 라는 뜻으로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나중에 뒤에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루어진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씩 하면 100명이 100일, 100건 이렇게 하면 엄청난 힘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이런 카오스 이론, 카오스 효과 뭐 이런 말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요.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과거를 바꾸니까 미래가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모습이 싫어서 과거에 가서 그때 모습 하나를 바꾸었더니 하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비 효과인데요. 나중에 이 영화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비 효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여기에서 엄청난 바람이 분다. 여기 있네요. 중국 베이징의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플라스틱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뭐 일회용품도 많이 사용하니까 지구가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하얀색 곰이 죽어요. 이렇게 죽습니다. 이런 거 헬프 이런 거이네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시골의 은행이 망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미국 전체가 어려워졌어요. 이것은 나비 효과의 한 예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에 무슨 표현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뭔가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앞에는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앞에는 설명문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결국 작은 것의 변화로 큰 변화가 왔다. 나비 효과를 먼저 설명하는 글이 앞에는 오게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비 효과란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나비 효과는 이렇듯 처음에는 과학 이론에서 발전했다. 그러나 점차 경제학과 일반 사회학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또한 한 달 후나 1년 후에 정확한 기상 예보가 불가능하듯이 주식이나 경기의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이러한 나비 효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맞아요. 정답은 디귿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나비 효과가 맞죠? 나비의 단순한 그냥 한번 날개에 파닥파닥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맞죠? 아까 봤어요. 출발했습니다. 미세한 차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나비 효과는 처음에 어디에서 발달했어요? 과학 이론에서. 과학 이론, 카오스 이론. 카오스 이론에서 발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디에서 쓰였다고요? 경제학과 일반 사회학에서도 넓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대공황은 시골은행이 망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경제학이죠.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시골은행 때문에 이렇게 망했어요. 한 예가 돼요. 또 한 달 후, 1년 후 정확한 기상예보 불가능해요. 그죠? 여러분 한 달 뒤 날씨 어때요? 1년 뒤의 날씨 어때요? 불가능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경기는 경제의 기운, 경기에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게 바로 나비 효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보기입니다. 치매이네요. 치매에 대한 편견을 제대로 버리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것도 그러한 반응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겠네요. 자, 여러분 치매가 뭐예요? 치매는 나이가 들어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우리 집 어디 있어요? 몰라요. 이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머리에 지우개가 있어요. 치매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요, 치매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많네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65세, 70, 75세, 80세, 85세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는 어때요? 내가 아까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도 몰라요. 우리 집 주소 알아요?
몰라요.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비밀번호 알아요? 몰라요. 이게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 있어요? 그 치매 환자 어때요? 성격은 어떨까요? 치매 환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다르다고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세요. 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버리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어떤 기회?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 아마 치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부터 방영될 예정인 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치매 노인들의 식당 영업 이야기인데 이미 예고편만으로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의 첫 만남을 비롯해서 그들의 담대한 일상과 90일간의 개업 과정이 세심하게 그려지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소식을 들은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방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치매 걸렸는데 자기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식당을 한대요. 치매 어르신들의 식당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치매가 있는 사실은 여기 일본에 치매가 걸린 할머니들이 있는 식당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죠. 근데 이 할머니 어때요? 이 집은 돈가스 시키면 김치찌개 주고 김치찌개 시키면 돈가스 주고 그냥 할머니들이 마음대로 갖다 줘요. 주문과 달라도 괜찮은 식당. 이렇게 치매 걸린 어르신들과 식당을 하는 이런 식당이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이거를 보고 한국에서도 안심 치매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명한 요리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배우하고 같이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하고 같이 주문을 받고 이분이 요리는 이분이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잊은 음식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음식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나중에 이런 데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선생님 아버지도 치매 초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기억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초기라서 약을 드시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언젠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시니까 그런 것들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자,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르. 왜냐하면 여기에 그러한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긍정적인 반응 보여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그런 반응에서 여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진짜 맞는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방영될 예정인
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 주부터 텔레비전에 방송이 됩니다.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끌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 최초로 시도되는 시작, 도전. 도전하는 치매 노인들의 식당 영업 이야기예요. 요리사 선생님이 있고 치매 노인들이 돈을 받고 요리를 가져다 주는 식당 영업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예고편, 본 방송하기 전에 광고를 해요. TV 프로그램 광고를 예고라고 합니다. 예고편만 있었어요. 그래도 기대감. 사람들이 동사하고 싶다.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 첫 만남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고 비롯해서 그리고 또 그들 출연자들의 담백한 일상, 보통 평범한 매일매일 90일간의 개업 식당을 만들어요. 그 과정 세심하게 잘 그려지며 이야기하며 시청자들의 호응, 좋은 반응. 여기 응은 반응이에요. 호는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호응과 긍정적인 반응은 같은 어휘입니다. 아이고. 호응과 긍정적인 반응은 같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시청자들 여기 벌써 하고 같은 게 이미 벌써 같죠. 방송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치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한 반응, 긍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식당 영업 이야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치매에 대한 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41번 연극하는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기에 관객도 연극을 그냥 관람하는 게 아니라 공연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연극을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저 연극을 참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관객들은 그냥 연극을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관객, 배우와 함께 무대를 만들다. 누가 관객이에요? 누가 배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가 관객들 사이에 들어가서 관객이자 배우라고 해서 이렇게 관객이 참여하고 관객하고 함께하는 무대로 올라오세요 라고 해서 관객과 배우가 함께 이렇게 하는 참여형 공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관객이에요? 누가 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이런 참여형 연극이 많아지고 있다. 즉, 관객도 연극을 그냥 관람하다 보는 게 아니고 공연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체는 몸, 신체라는 뜻입니다. 관객이 연극을 봐요? 아니요. 같이 연극을 해요. 공연의 주체,
주인,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연극에서는 관객과의 호흡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달 초에 개막한 연극 관객은 관객과의 호흡을 넘어서 관객을 객석에서 연기하는 한 명의 배우로 만들어버리는 공연이다. 이 연극에서는 배우들에게 특별히 정해진 배역도 없다. 그냥 배우가 자신 그대로 이름도 본명 그대로 사용하며 배우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관객이 주인공일 수도 있다. 오, 이런 연극이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연극 관객.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관객들에게 노래를 따라 부르라고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요. 관객들이 던진 종이를 읽고요. 관객 등 오늘 주연 배우로서 수고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뭐 이렇게도 인사를 하긴 하는군요. 자, 관객들. 근데 정확하게 이런 관객 참여형 영화 연극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네요. 신기하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요? 이런 연극도 있네요. 아, 재미있어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이런 거 같이 보러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앉아 있네. 네. 자, 그래서 최근 연극은 어때요? 연극에서는 관객하고 같이 호흡은 뭐예요? 호흡은 원래는 숨을 쉬다. 후, 이렇게 숨을 쉬다인데 호흡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극에서는 배우와 관객이 함께 합니다. 호흡이 중요해지고 있다. 호흡은 함께 하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달 초에 개막한 연극 관객은 여기 자, 호흡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봤더니 이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글을 쓸 때, 읽을 때 많이 쓰는 표현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이야? 즉,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관객도 연극을 그냥 봅니다. 아니에요. 공연의 주인공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더 잘 어울릴까? 다음이 더 잘 어울릴까? 자, 그런데 이달 초에 개막한 연극 관객은 어때요? 관객과의 호흡을 넘어서 함께 하다를 더 많이 뛰어넘어서 무엇을 해요? 관객을 객석에서 연기하는 한 명의 배우로 만들어버리는 공연이다. 아, 관객이 객석에서 배우가 됩니다.
공연의 주체가 됩니다. 기억이 아니고 니은 느네요. 느. 처음에 여기일까 여기일까 잘 몰랐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는 공연의 주체가 됩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니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느. 정답은 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느. 이제 관객이 객석. 객석 어디예요? 관객은 객석. 객은 승객, 손님. 객은 손님이에요. 손님의 석은 자리, 의자라는 뜻이에요. 자리, 의자. 손님 자리에서 연기합니다. 배우가 됩니다. 공연의 주체가 됩니다. 한 명의 배우가 됩니다. 그런 공연입니다. 이 연극 배우들에게 특별히 정해진 배역도 없어요. 어떤 역할 하세요? 어떤 역할 하세요? 뭐 없어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우가 자기 이름 그대로, 자기 자신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 본명도 그대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배우가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관객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원래 주인공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합니까? 맞아요. 극에서 가장 중심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전 지금 주인공 같아요. 이 사람이 주인공 같은데 여기도 또 배우가 있네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가 관객, 객석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같이 배우하고 이렇게 한 극의 배우로 만드는 그런 연극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연극 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어서 따로따로인데 여기도 따로따로인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배우하고 그리고 관객하고 자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 재미있게 참여하다, 함께하다, 같이하다를 참여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참여형 연극이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극 이렇게 본 적이 있을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서 이런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대구는요, 여러분 사실 대구는 뮤지컬이 유명해요. 그냥 연극보다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여러분들은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까? 뮤지컬은 연극이에요. 뮤지컬 연극인데 연극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뮤지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매년 하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런 웨딩시거 이런 작품도 했었고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연극을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뮤지컬 보러 가면요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 이런 거 엄청 비싼데 보자. 이거 하나 한번 볼까요?
투란도트 뮤지컬 정말 비싼데 이거 딤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가면 싸게 보면 10,000원, 30,000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대를 만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배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이런 딤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도 한번 참여해 봤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았고요. 내일 목요일은 듣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